당시 2010년 3월 26일 날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면서 한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국제조사단을 꾸리겠다. 그래서 미국, 호주 등을 비롯해서 특히 미국이 주가 되었죠. 네. 국제조사단을 불러들였고 또 국방부만 하면은 그러니까 민간 합동이 돼가지고 또 민간 쪽에서 뭐 윤동경 교수라든지 또 그 후에 국방부의 의견을 달리한 신상철 대표라든지 조사단을 꾸며서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26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즉 한미 함수도 인정하지 못하고 첫 번째 저 실종자나 사망자도 수색하지 못하고 첫 번째 20일이 지나서 가장 처음으로 지금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세월호는 실종자 또 이제 다 발견되고 있고 9분인가요? 빼고는 다 발견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발견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20일을 있다가 2010년 4월 15일 날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약 20일 만에 한미를 이제 인양하게 됩니다. 이 한미 인양도 많은 시간을 두고 이제 늦어졌는데 딜레이가 됐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그 미국 합동조사단이 이제 토마스 제이 에클스 해군 당시 단장으로 해가지고 책임자로 해서 방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와서 한 일이 그 당시 한미가 인양되는 정확하게 말하면 4월 15일 날 오전 9시경에 그 당시 모든 방송들이 YTN이 다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9시 정도에 인양 작업을 시작했고 12시에서 1시 전후 해가지고 바지선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에 아마 지금 정확한 것도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토마스 에클스에 의하면 그 현장에 간 모양이에요. 근데 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한미가 들어 올려져서 바지선에 올라오는 순간인 오후 약 한국 시간 1시 38분에 이 토마스 제이 에클스가 자기 상관인 존 엠 버드 미국 중장입니다. 3스타 등에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가 뭐냐면 제목이 센시티브, 굉장히 민감한 거다. 임포턴트, 중요하고 민감하다고 보고서를 내는데 놀랍게도 그 보고서에서는 수중폭발, 즉 배 밑에 이렇게 수중폭발, 언더베드 익스플로전, 수중폭발로 인해서 자연 쪽에서 이 배가 파손되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이거 지금 잠깐 우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접촉 근접 기폭 폭발로 믿어지며 아직 어떤 대상 플랫폼이 그 상황을 일으켰는지 말할 근거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배의 왼쪽 용골 아래에서 폭발했다고 밝혔다. 에클스는 선체의 지름으로 볼 때 천안함이죠. 이는 선체 아래 1에서 3m 사이에서 폭발한 걸로 보이나 실질적인 조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언제 작성했는가 시점이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현장에서 한국 연락 전선을 만났으며 박정희 중장입니다. 네. 만났으면 독도함으로 돌아올 예정이고 독도함이 그 당시에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 천안함 그 침몰 지역 옆에서 모든 주관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독도함으로 돌아올 예정이고 그가 한국 장성이 한국 지도자에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첫 보고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 10분 정도 미팅을 가질 것이라며 그 장성은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의뢰냐 기뢰냐 등으로 물었지만 나나 그쪽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이 조사만으로는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입니다. 즉 아마 현장 그 바지선이라는 이걸 조사를 하면서 그 순간에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당시 함수는 4월 26일인가요? 그 이후에 한참 있대 11일 이후에 아마 또 인양이 됐고 한미만 20일 만에 그것도 이상한 위치에서 던져 올리는데 그걸 본 순간입니다. 배 반쪽만. 그런데 토마스 엘케스는 정확하게 자현 저쪽에 옆에 3m 옆에서 아래 1에서 약 3m 지점에서 비접촉입니다. 네. 밑에서 그냥 터져서 버블 제시를 하죠. 비접촉 폭발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는데 뭐 그런 결론은 내릴 수도 있죠. 이분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해양사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천안함 조사를 계기로 자기가 전문가라고 수차례 강연을 하고 다니는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날 우리 국방부가 이제 1차 조사, 외관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박정희 중장은 국방부 측 조사 총괄 담당입니다. 좀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와라 했는데, 주장은 자기가 해놓고 슬쩍 발을 뺍니다. 자기는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글에다 뭐를 남기느냐 하면, 제가 또 하나 축구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면, 포스터가 아마 그 당시에 샤프,
주한미군 총괄 사령관으로인데 언론 접촉하지 말라고 나한테 오다 명령을 내려서 왔다. 이 사람은 빠집니다. 빠지고 그 다음날 윤덕용 민간조사단장이죠.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안함 바닥면 근처에는 좌측에서 큰 힘이 작용해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체를 포함한 철판들이 안으로 휘어있고 우측에는 파손이 생겨서 열려있어 마치 우측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였다.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보인 거는 우측인데 그럼 우측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파손은 외부 폭발에 일어난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전문가가 누군지 드러났죠. 미국 측 판단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컬스가 4월 15일 날 천안함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 한마디가 4월 16일 날 국방부 발표에 그대로 인용되고 5월 20일 날 우리나라 국방부 1차 발표에 그대로 인용되고 9월 13일 날 최종 결과 발표에 그대로 인용됩니다. 즉 신의 기술을 가진 토마스 에컬스 그 당시 미 해군 조사단장은 한국에 방문해서 한미를 보는 순간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놀라운 신의 기술입니다. 네, 말씀 드려보니까 정말 대단한 기술인데 이분의 역할이 혹시 이거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 행보를 보니까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저희가 그 미국 측이 보인 태도를 봤을 때는 한국 정부, 이명박 정부가 이거를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미국은 그거에 동의해주는 한국 측의 주장을 동의해주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북어뢰설 이런 것이 한국 정부의 주도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왔었는데 이게 좀 뒤집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작권 연기에서 밝혀지듯이 또한 이 1500페이지 문서를 전부 분석한 결과 그대로 밝혀집니다. 한국 아무 권한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 권한 없었고 이 4월 1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1차 기사도 있고 추후 많은 기사를 또 하겠지만은 그 9월 23일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토마스 에컬스는 이것 빼라 저것 빼라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많은 메일을 보냅니다. 그거는 이제 공고를 하겠지만 지시겠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관을 한 거고 그거를 이번에 제가 분석하다가 놀랍게도 이 사람이 주관을 후회한 게 아니고 오자마자 이런 거를 가졌고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은 오기도 전에 잠깐 봤을 때 결론을 내려놨죠. 비행기 타고 오면서 또는 봤을 순간이라든지 반드시 이 원인은 비접촉 즉 직항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밑에 가서 터져야 된다는 거 비접촉이고 밑에 가서 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휘어진 거를 보는 순간 이거는 밑에서 1에서 3m 좌측에서 가스 터빈실에서 터졌구나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표한 6에서 9m 요 밑에 수심 차이만 있을 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신의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결과를 보지 않고 사전에 어떤 생각에 의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과연 소위 말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한다는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온 이 조사단장이 어떠한 이 사건의 방향을 이미 준비를 해오고 이거에 따라서 모든 조사 결과 그리고 실험 데이터의 결과치가 여기에 다 부합되는 방식으로 정리된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자료라고 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거 정글을 잡는 일련의 작업을 할 건데 에컬스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상관측 그 당시 백령도 기상대 한국지자연 연구소에서 음파 관측 차이가 1.1조 차이였다는 것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최근에 재판 과정에서 한국 측에서 왜 부인되고 있죠. 그런 거 잘 모르겠다고. 어쨌든 저도 지금 자료 공개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 1조 차이를 역계산한 결과 250kg 정도의 폭탄이다. 그 다음에 또 이걸 역계산하니까 또 9m, 6m 아래다. 자연 쪽이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자연 가스터빈이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가스터빈은 가동도 안 됐어요. 에컬스가 이 방송을 아마 볼 건데 추후에 제가 하나 충고드리면 가스터빈 틀에 음향 없습니다. 스크루로 가야지. 이게 에컬스가 빨리 양심선언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렇게 4월 15일 날에 한마디를 했는데 그 후에 권 대표님이 말씀 모든 과학적인 조사를 하는 건 다 참 신기하게도 맞춰집니다. 음파가 1.1조 차이라서 250kg 요 밑에서, 그리고 그 버블jet에 대한 현상, 또 알루미늄 의뢰를 하나 건져냈으니까 모든 게 이렇게 맞춰집니다. 물론 에컬스는 거기서 한국 정부 보고 알루미늄 빼라 이것 빼라 하지만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그 모든 과학적인 조사가 선행하기 전에 에컬스가 4월 15일 날 한눈으로 보고, 봤는지 안 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인터뷰를 했지만 이렇게 결론을 센스티브하다고 올린 거라고 물었지만
나나 그쪽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이 조사만으로는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입니다. 즉, 아마 현장 그 바지선이라는 이 조사를 하면서 그 순간에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당시 함수는 4월 26일인가요? 그 이후에 한참 있다 11일 이후에 아마 또 인양이 됐고 한미만 20일 만에 그것도 이상한 위치에서 던져 올리는데 그걸 본 순간입니다. 배 반쪽만. 그런데 토마스 에클스는 정확하게 자현 좌쪽에 옆에 3m 옆에서 아래 1에서 약 3m 지점에서 비접촉입니다. 밑에서 그냥 터져서 버블 제시라죠. 비접촉 폭발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는데 뭐 그런 결론은 내릴 수도 있죠. 이분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해양사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천안함 조사를 계기로 자기가 전문가라고 수차례 강연을 하고 다니는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날 우리 국방부가 이제 1차 조사, 외관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박정희 중장은 국방부 측 조사 총괄 담당입니다. 좀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와라 했는데, 주장은 자기가 해놓고 슬쩍 발을 뺍니다. 자기는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글에다 뭐를 남기느냐 하면, 제가 또 하나 축구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면, 포스터가 아마 그 당시에 샤프, 주한미군 총괄 사령관으로인데 언론 접촉하지 말라고 나한테 오다 명령을 내려서 왔다. 이 사람은 빠집니다. 빠지고 그 다음날 윤덕용 민간조사단장이죠.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안함 바닥면 전체에는 좌측에서 큰 힘이 작용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에 아마 지금 정확한 것도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토마스 에클스에 의하면 그 현장에 간 모양이에요. 근데 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한미가 들어 올려져서 바지선에 올라오는 순간인 오후 약 한국 시간 1시 38분에 이 토마스 제이 에클스가 자기 상관인 존 엠 버드 미국 중장입니다. 3스타 등에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가 뭐냐면 제목이 센시티브, 굉장히 민감한 거다. 임포턴트, 중요하고 민감하다고 보고서를 내는데 놀랍게도 그 보고서에서는 수중폭발, 즉 배 밑에 이렇게 수중폭발, 언더베드 익스플로전, 수중폭발로 인해서 자연 쪽에서 이 배가 파손되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이거 지금 잠깐 우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접촉 근접 기폭 폭발로 믿어지며 아직 어떤 대상 플랫폼이 그 상황을 일으켰는지 말할 근거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배의 왼쪽 용골 아래에서 폭발했다고 밝혔다. 에클스는 선체의 지름으로 볼 때 천안함이죠. 이는 선체 아래 1에서 3m 사이에서 폭발한 걸로 보이나 실질적인 조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언제 작성했는가 시점이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현장에서 한국 연락 전성을 만났으며 박정희 중장입니다. 만났으면 독도함으로 돌아올 예정이고 독도함이 그 당시에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 천안함 그 침몰 지역 옆에서 모든 주관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독도함으로 돌아올 예정이고 그가 한국 장성이 한국 지도자에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첫 보고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 10분 정도 미팅을 가질 것이라며 그 장성은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의뢰냐, 기뢰냐 등으로 당시 2010년 3월 26일 날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면서 한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국제조사단을 꾸리겠다. 그래서 미국, 호주 등을 비롯해서 특히 미국이 주가되었죠. 국제조사단을 불러들였고 또 국방부만 하면은 그러니까 민간 합동이라 해가지고 또 민간 쪽에서 뭐 윤덕영 교수라든지 또 그 후에 국방부의 의견을 달리한 신상철 대표라든지 조사단을 꾸며서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26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즉 한미 함수도 인정하지 못하고 첫 번째 저 실종자나 사망자도 수색하지 못하고 첫 번째 20일이 지나서 가장 처음으로 지금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세월호는 실종자 또 다 발견되고 있고 9분인가요? 빼고는 다 발견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발견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20일을 있다가 2010년 4월 15일 날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약 20일 만에 한미를 이제 인양하게 됩니다. 이 한미 인양도 많은 시간을 두고 이제 늦어졌는데 딜레이가 됐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그 미국 합동조사단이 이제 토마스 제이 에클스 해군 당시 단장으로 해가지고 책임자로 해서 방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와서 한 일이 그 당시 한미가 인양되는 정확하게 말하면 4월 15일 날 오전 9시경에
그 당시 모든 방송들이 YTN이 다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9시 정도에 인양 작업을 시작했고 12시에서 1시 전후 해가지고 바지선에 이렇게 올려놓는 선체를 포함한 칠판들이 안으로 휘어있고 우측에는 파손이 생겨서 열려있어 마치 우측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였다.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보인 거는 우측인데 그럼 우측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파손은 외부 폭발에 의연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전문가가 누군지 드러났죠. 미국 측 판단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컬스가 4월 15일 날 천안함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 한마디가 4월 16일 날 국방부 발표에 그대로 인용되고 5월 20일 날 우리나라 국방부 1차 발표에 그대로 인용되고 9월 13일 날 최종 결과 발표에 그대로 인용됩니다. 즉 신의 누스 기술을 가진 토마스 에컬스 그 당시 미 해군 조사단장은 한국에 방문해서 한미를 보는 순간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놀라운 신의 기술입니다. 네. 말씀드려보니까 정말 대단한 기술인데 이분의 역할이 혹시 이거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 행보를 보니까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저희가 그 미국 측이 보인 태도를 봤을 때는 한국 정부, 이명박 정부가 이거를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미국은 그거에 동의해주는 한국 측의 주장을 동의해주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북어뢰설 이런 것이 한국 정부의 주도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왔었는데 이게 좀 뒤집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전작권 연기에서 밝혀지듯이 또한 이 1500페이지 문서를 전부 분석한 결과 그대로 밝혀집니다. 한국 아무 권한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 권한 없었고 네. 이 4월 1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1차 기사도 있고 추후 많은 기사를 또 하겠지만은 그 9월 23일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토마스 에컬스는 이것 빼라 저것 빼라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많은 메일을 보냅니다. 그거는 이제 공고를 하겠지만 지시겠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관을 한 거고 그거를 이번에 제가 분석하다가 놀랍게도 이 사람이 주관을 후회한 게 아니고 오자마자 이런 거를 가졌고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은 오기도 전에 잠깐 봤을 때 결론을 내려놨죠. 비행기 타고 오면서 또는 봤을 순간이라든지 반드시 이 원인은 비접촉 즉 직항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밑에 가서 터져야 된다는 거 비접촉이고 밑에 가서 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휘어진 거를 보는 순간 이거는 밑에서 1에서 3m 좌측에서 가스 터빈실에서 터졌구나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표한 6에서 9m 요 밑에 수심 차이만 있을 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신의 네.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결과를 보지 않고 사전에 어떤 생각에 의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과연 소위 말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한다는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온 이 조사단장이 어떠한 이 사건의 반영을 이미 준비를 해오고 이거에 따라서 모든 조사 결과 그리고 실험 데이터의 결과치가 여기에 다 부합되는 방식으로 정리된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자료라고 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거 정글을 잡는 일련의 작업을 할 건데 네. 에컬스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상관측 그 당시 백령도 기상대 한국지자인 연구소에서 음파 관측 차이가